자, 이제 미국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조정폭이 큰데요.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좀 더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코로나 확진 자체보다는 네. 미국 대선이 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1차 TV 토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의 미국은 서로 뭐 욕하고 싸워도 예.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 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이제 해외 언론들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냥 서로 너무 물고 떨어지니까 정말 막말 대잔치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품위가 너무 떨어졌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이 낫고 저 사람 정책이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미국의 전체적인 품격이 떨어졌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나 또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사실 굉장히 좀 반대가 많죠. 한쪽은 감세를 주장하고 한쪽은 또 증세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특히 한 달 앞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누가 될지 그리고 선거가 정말 잘 끝날지 선거가 끝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을 안 할 가능성마저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주는 불안감,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큰 거죠. 그러니까 그 2000년 11월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엘고가 붙었던 선거에서 그 플로리다에서 표 차이가 너무 안 나가지고 재검하면서 한 달 가까이 그 결과가 늦춰졌었을 때에 그때 한 달 동안 미국 주가가 한 11% 정도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한 것도 사실 걱정이긴 하지만 이 미국 대선이 자체가 주는 불안감, 특히 이제 누가 될지 그리고 잘 끝날지 이런 게 주는 불안감이 미국 시장에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 쪽,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더 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바이든 후보가 그러니까 1차 TV 토론 직후에 그 바이든 후보의 그 대선 승리 확률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대선 승리 확률이 좀 떨어졌는데요. 이제 바이든 후보의 어떤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제 바이든 후보의 정책 중에는 약간 이제 증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도 있습니다. 독점 규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점 규제라고 하면 사실 이제 큰 빅 IT 기업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뭐 더 많이 반영을 하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꾸 이제 이게 나오는 게 그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자꾸 이제 비교해서 비슷한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닷컴 버블 때도 보면 이제 시작은 98년 9월에 이제 LTCM이라는 그 미국의 헤지 펀드가 이제 디폴트가 나면서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Y2K라고 해서 이제 PC가 그 네 자릿수를 인식을 하지 못해서 이제 전 세계 PC와 네트워크가 마비가 된다, 세기 말이 온다, 지구가 망한다, 한참 그랬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IT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이제 올랐는데 여러 공통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푼다라는 공통점과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은 이제 언택트 시대가 온다, 디지털 시대가 온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99년, 2000년대에는 또 인터넷 시대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되게 비슷한 측면들이 좀 있는데 차이점도 사실은 되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닷컴 기업이야 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적자 기업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IT 기업들은 이익은 잘 나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초우량 기업인 거죠. 예. 애플 같은 기업들은 뭐 현금만 뭐 70조씩 막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니까 뭐 전혀 망할 위험, 오히려 미국 정부보다도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기업들이라서 예.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봤을 땐 제가 생각할 때 좀 되게 독특한 점은 그때도 미국의 기업들이 사실 이제 부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위기의 근원은 부채거든요. 예.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보다 부채를 너무 많이 졌을 때, 그리고 그 부채를 이용해서 주식이든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졌을 때 예. 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데 네. 지금은 부채가 있죠. 예. 부채가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부채를 이끌어내는, 부채를 늘리는 주체가 사실 민간이라기보다는 정부입니다. 각국의 정부가 지금 다 재정 적자 늘리면서 네. 민간한테 부채를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민간이 부채를 줄여야 되는 압박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민간은 부채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부채를 늘리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만 하더라도 약간 부실도 있었고 예. 또 실적도 덜 안정적이었고 예. 또 이제 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부채를 더 늘리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은 뭐 큰 기업들 많이 좀 주식 시장은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익은 잘 나는 적자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민간이 기본적으로 지금 부채를 줄여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예. 뭐 미국 연준은 뭐 2023년까지 제로 금리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때랑은 비슷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좀 뚜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 투자한 그 종목을 보면은 뭐 팡기업, 그다음에 테슬라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좀 탄탄한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위험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 시계를 조금 길게 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마다 되게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식 가격이 한 10% 15% 빠진 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뭐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뭐 전혀 손해는 싫다라고 하시면 예. 또는 뭐 나는 3%가 예. 뭐 한도야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앞으로 뭐 3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예.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제가 보기에는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이제 좀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감내할 만한 정도의 변동성 금액만큼만 가져가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서학개미라고 하는 요 투자자들 보니까 또 특히 20, 30대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투자 방식도 또 빚내서 하는 경우도 더 많다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까지는 워낙 오르는 것만 보니까 그냥 괜찮았는데 이게 변동 장세 속에서 좀 꺾이거나 한동안 약세장이 지속된다면 상당히 이제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 팀장님 보실 때 이분들에 대해서 약간 투자의 그 어떤 뭐 충고랄까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 30대는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20, 30대 특히 이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기대 소득은 이제 지금 40, 50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소득이나 뭐 용돈이나
자신의 자산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 또 제로금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빚을 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적자 벗어났는데 이제 올해만 한 5배 올랐다가 예. 지금 그 고점 대비 한 15% 20% 주가가 예. 빠져서 빠졌으니까. 정말 역대급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그래도 수익을 얻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쨌든 길게 가져간다라는 거죠. 네.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믿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이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그 아이폰 3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낸 이후에 주가가 지금까지 딱 한 11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10몇 년 사이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배씩 올랐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건 되게 이제 숫자적인 거고 네. 사실 뭐 안 오르는 때도 있었고 빠질 때도 있었고 오를 땐 2배, 3배씩도 올랐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자동차계의 애플이 될 거다라는 네.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기대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업에 내가 일정 부분 나의 자산을 투자를 해서 함께 가는 거는 되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빚을 내거나 또는 이제 좀 무리하게 이제 샀다 팔았다를 너무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산을 증식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또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분기면 분기 아니면 매월 조금씩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나스닥 100 같은 이제 ETF에 네. 그냥 조금씩 아. 매달 음. 저축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안 나빴죠. 예, 지난 예. 5년 동안 나스닥 100 같은 ETF가 변동성 대비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별 기업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불안한 사람분들이 그 S&P 500이라든가 방금 말씀 나스닥 100 그런 쪽에 ETF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전하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게 그 나스닥 100 ETF 중에 이제 유명한 게 QQQ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저희 뭐 한국 시장에 나스닥 100으로 된 선물로 코덱스, 뭐 타이거, 뭐 아리랑 다 다 있거든요.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되게 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테슬라 분명히 성장하는 기업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예. 네. 근데 나스닥 100 안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되게 그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되게 안정적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되게 이익도 그렇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테슬라에 비하면 대단히 크게 변동이 없는 예. 그런 종목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으면은 사실 이제 좀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훨씬 더 이제 좀 감내하기가 좀 쉬울 수 있고 사실 이제 조금 더 투자라는 거를 하기에는 이제 재미는 물론 이제 개별 기업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재미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라는 걸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이런 ETF 쪽도 저는 되게 좀 좋은 대안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100이나 뭐 그 S&P 500이나 그 500개 기업, 100개 기업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모아서 지금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미국의 그 관련한 있던 그 ETF 상품들 보면은요, 뭐 IVV, 뭐 VOO, 네네. QQQ, SPY 뭐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그게 뭐가 얼마나 좋은지 비슷비슷하고 즉 개별 상품 고르는 거 이상으로 또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 저 팀장님 보시기에 좀 괜찮은 그 종목 몇 가지만 한번 찍어주시죠. 제일 좋은 방법은 거래가 많은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거래가 거래가, 많은 곳. 네. 거래가 많다라는 것 자체는 사고 파는 게 되게 쉽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뭐 수수료는 다 똑같으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QQQ 같은 게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데서 만든 이제 그 스파이더 예, SPY가 SPI. 제일 유명하죠. 외우기도 쉽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이쉐어라고 해서 이제 블랙록에서 하는 이제 IVB ETF도 되게 유명하고 네, 또 거래가 되게 많고 뭐 거래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쉽게 매매해 볼 수 있고 뭐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저희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나 뭐 타이거나 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거래가 꽤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몇십 년 동안을 쭉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ETF들이 다 우상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샀으면 무조건 수익을 보는 거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상향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다가 해도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좀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의 역사를 이렇게 쭉 길게 보면은 예. 강세장은 한 8년에서 9년, 네. 약세장은 길면 한 3년 정도였고요. 보통은 예.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끝났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은 주가가 오를 때보다 예. 빠질 때 어. 계속 빠지는 예를 들면 약세장이 한 2년이다. 예. 그러면 2년 동안 이제 매월 사는 거죠. 음. 매월 주식을 아. 정기식처럼 이제 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는 한 8년 동안은 그냥 뭐 조금씩만 사면은 사실 이제 평균 매수 가격대는 이제 한 5년, 6년 지나면 되게 높아져서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 바닥으로부터 주가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되게 위험했었는데도 또 이제 많이 이제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버블 중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예. 언젠가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 예. 뭐 그 시점이 근데 이제 올해인지 뭐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 분명히 지금은 약간 그 버블스럽게 또는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오히려 이렇게 오를 때는 사실은 조금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고 네. 좀 떨어질 때 오히려 많이 하는 게 예. 길게 그러고 나서 한 5년 뒤, 6년 뒤를 보고 있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예. 그림들이라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한 달, 네. 석 달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관점에서는 음. 사실 뭐 올해 대선도 있고 예. 미국 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고 주가가 싸지는 않으니까 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좀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뭐 1, 2년 살 것도 아니고 예. 주식 투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평생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긴 관점에서는 우량한 주식은 내가 감낼 만큼 수준에서 갖고 있고 예. 또 좋은 ETF, 좋은 기업들이 있는 음. 지수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뭐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이제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조금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막 상승 일변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도 이제 수학개미처럼 먼저 간 사람도 있지만은 미국 주식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지 하고 좀 보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들한테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테슬라나 아니면 ETF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우리 팀장님은? 저는 대선 전에는 좀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에 사라. 네. 네네. 대선 이후에 약간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네. 보통 근데 이제 그 대선 지금 결과가 불안하잖아요. 예. 네. 예. 근데 그 이벤트가 끝나면 대부분은 뭐 시간의 문제이지 오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 과거에 보니까 예. 그랬죠. 네. 예. 바이든 후보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선거는 끝나는 것 자체가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호재다라고 예.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성장이나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돈의 힘으로 그렇죠. 좀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올랐는데 이제 내년은 뭐 돈의 힘은 올해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이제 실적이나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에 일정 부분 적응을 해서 예. 이제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 같은 것들도 꽤 많이 하고 이래서 내년의 실적은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감을 바탕으로 하면은 이제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저는 주식은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그 시점은 대선 전에 불안할 때, 네. 불안하고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때 예. 네. 사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아.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1월 3일이 대선이니까 예. 그 직전에는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때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한 달 사이에 네. 좀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음. 그때 이제 조금씩 그건 좀 사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예. 기회가 된다. 네. 네.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뭐 계속 지금 좋다고는 하셨는데 지금부터 연말 정도까지 네. 미국 필요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대선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미국 주식 시장을 흔들 만한 변수들 어떤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부양책입니다. 추가 부양책.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 뉴스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해서 실업급여를 주고는 있긴 한데 네. 이제 주정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실업급여가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주정부에서 주는 게 있는데요. 음. 주정부에서 주는 재원이 지금 이제 많이 고갈이 돼서 네. 이제 약간씩 못 주는 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실업급여나 뭐 현금 같은 거 이제 받은 거를 쌓아놓고 이제 좀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바닥이 나니까 이제 좀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나오면 되게 좀 호재인 거고 그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4분기에 미국 경기나 기업들의 실적은 좀 나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양책이 추가로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 2차 유행이죠. 역시. 이게 가을 겨울이 또 감기가 예. 네. 또 유행하는 그렇죠, 시즌이고 그렇죠. 저희도 보면은 겨울에서 봄철 환절기 때 되게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독감이, 예. 네. 감기 독감이 지금 네. 이제 환절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2차 유행, 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다시 이제 그렇죠. 높아지고 예.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뭐 약간 그 바나 그렇죠. 펍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좀 미국 주식시장, 해외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변수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그 이번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 내용을 그 쉽고 아주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허재현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